리팩토링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구독해서 읽고 있는 웹 개발 관련된 아티클 뉴스레터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좀 재밌는 주제가 나와서 이걸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리팩토링과 나쁜 리팩토링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짧게 진행될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리팩토링이라는 게 사실 이제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되, 이제 그 기능은 유지하는 걸 리팩토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프로젝트, 약간 좀 무거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를 다 짜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울 경우에 뭐 선배들이 쓰던 코드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사수분들이 쓰시던 코드를 받아서 수정해서 새로운 업무나 프로젝트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리팩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나무늘보 두 명이 나와서 이 코드에 대한 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PM 그 기획자분이 이제 하지만 더 이상 리팩터링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리팩터링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팩토링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코드 품질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코드를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조금 유용하다는 점에서 리팩토링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먼저 나쁜 리팩토링 예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변경 전의 코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변경 후에 리팩토링을 한 코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코드는 이제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불필요한 코드 스타일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제 리팩토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유지 보수를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전의 코드와 이후의 코드를 완전하게 다르게 패턴을 변화시켜버리면 다른 사람이 수정했을 때 혹은 이전 사람이 와서 다시 이걸 확인했을 때 뭐가 바뀐 거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하게 코드 스타일을 변경하는 건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이 변경 전이고 오른쪽이 변경한 코드인데 딱 봐도 되게 추상화가 과도하게 돼서 코드가 정말 복잡해 보이죠. 이런 것도 이제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인데요. 이제 왼쪽이 변경 전 그리고 오른쪽이 나쁘게 리팩토링한 예시입니다. 이제 이 코드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조금 부족한다는 건데요. 여러 라이브러리를 혼용했기 때문에 이제 한 컴포넌트에서만 완전히 다른 상태 관리 패턴을 도입해서 이제 좀 또 혼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는 회사에서 비즈니스 맥락과 요구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리팩토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는 이제 원래 있던 코드를 수정해서 새롭게 프로젝트에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맥락에 고려하지 않고 리팩토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나쁜 리팩토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드는 이제 SEO라는 검색 엔진 최적화 사이트에 이제 코드를 나쁘게 리팩토링 한 건데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페이지 앱으로 만들면은 검색 엔진 스크롤러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어떤 비즈니스에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만 깔끔하게 수정하는 것은 비즈니스 맥락에 맞지 않는 어떤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리팩토링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으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관리를 용이하고 변경을 조금 적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가장 좋은 리팩토링을 위한 방법이고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맥락이나 이런 걸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코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인지를 몰라서 리팩토링이 조금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필수고요. 사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나쁜 리팩토링의 예시와 조금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과도한 추상화를 피하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도입하는 것을 주의한다면 이제 좋은 리팩토링을 조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제 먼저 리팩토링을 하기 전에 코드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최대한 적은 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불필요한 추상화를 최소화하고 이제 이전 코드랑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료들한테 이 코드가 어떤지 좀 피드백을 받고 이걸 반복하게 된다면 이제 좋은 리팩토링을 위한 코드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더 나은 리팩토링을 위한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린트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티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일관된 스타일로 자동 포매팅을 해주고요. 그 밑에 것도 이제 자체 플러그인을 쉽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코드가 얼마나 일관됐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리팩터링된 코드를 병합하기 전에 동료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는다면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더 나은 리팩토링을 위한 도구였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을 하실 일이 나중에 생기게 되신다면 조금 많은 것들을 고려하셔서 좋은 리팩토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